아까 발표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야 했어. 그런데 발음이 어버버 했잖아.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에는 토시가 은을 썼어야 했어. 그런데 가로 했잖아. 어휴, 다 망했어. 끝장이야. 완벽주의자들의 내면에는요, 아주 깊숙이 깔려있는 핵심 감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뭘까요? 수치심은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숨고 싶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수치심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수치심은 상대방으로부터 너는 뭔가 부족해 라는 평가를 받는 느낌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는 느낌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에요. 완벽주의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수용될 수 없다고 믿는 인지적 요인이자 보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완벽주의는 타고난 개인의 기질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성장 과정 중에서 경험한 것이나 환경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특히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을 했거나 성취지향적인 부모로부터 아주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자란 경우라면 완벽주의로 가기가 더 쉬워요.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기억이 완벽주의로 가는 것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행 완벽주의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목표로 삼고 대개 그 목표를 성취해요.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불안을 늘 달고 살죠. 두 번째 유형은 대인관계 완벽주의인데요.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인 자신의 실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요, 깊은 관계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면서도 자신과 타인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피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고립되게 되죠. 또 한편 외모 완벽주의는요,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요, 때때로 집이나 정원, 자동차,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또 도덕적 완벽주의도 있어요. 이들은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는지에 대해서 항상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총체적 완벽주의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며 살죠.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는 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과 타인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들이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면에서 가장 최고가 되어야 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곤 하죠. 그리고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 중에서 실수나 실패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해요. 그 한 문제를 내가 왜 틀렸을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 부분을 봤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 이 등신아, 아이고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랄하게 다그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죠.
만점이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느껴지는 인지구조 때문에요. 자신의 그간의 모든 노력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 즉 흑백 논리는 그들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100점 아니면 0점이고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고요.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놈인 것이에요. 항상 A학점을 받던 학생이요. 어쩌다가 B학점을 한번 받으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당위성에 집착하는 것도 완벽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당위성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가족은 어떤 경우에든 무조건 감싸줘야 해 라는 당위성을 고집하게 되면요. 남편에게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 걸까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완벽주의자들은요, 디테일에 매우 집착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실패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발표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야 했어. 그런데 발음이 어버버 했잖아.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에는 토시가 은을 썼어야 했어. 그런데 가로 했잖아. 어휴, 다 망했어. 끝장이야. 와 같이 말하곤 하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꼬물거리면서 우유부단해져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굉장히 강한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슬로우 스타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촉박해져서 자신이 원하는 퀄리티를 산출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나 보이고 우수해 보이는 완벽주의자들의 삶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부분들이 많아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실패감을 자주 맛보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곤 하죠. 예를 들면 현재 전교 100등 하는 학생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치룰 기말고사에서 나는 전교 1등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운다거나 이번 중간고사의 레포트를 아주 흠이 없게 완전 무결하게 해서 제출하겠어 라는 식의 목표를 세우곤 하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해서 자기의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의존하곤 해요. 이번 완벽주의 영상 내용이 괜찮아? 응, 좋던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응, 아주 좋아. 근데 영상 내용이 좀 긴 거 아니야? 글쎄,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래? 어투가 너무 좀 딱딱하지 않았나? 와 같이 자신이나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가치를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죠. 완벽주의자들이 아주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매우 크답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요. 상대방을 그렇게 의존하면서도 또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까닭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등의 규칙에 스스로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에 집착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타인과 가까이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 관계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직장 상사가 완벽주의라면 부하 직원은요, 지옥이에요. 부모가 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녀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죠. 완벽주의자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문제로도 틀려서는 안 돼. 항상 책들이 그 자리에 가지런하게 꽂혀 있어야 돼.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야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와 같이 자신을 향한 내적 규칙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돼요. 그 결과 강박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이상심리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잦은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신체화 증상으로 자주 갈 수 있게 되죠. 참 힘들게 살죠. 완벽주의자들은요, 감정이 과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욕구 불감증을 겪기도 해요. 발표를 같이 해야 하는 다른 팀원의 준비가 탐탁치 않게 느껴지면요,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적개심마저 느끼게 되죠.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요, 극도로 분노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내적으로는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양한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 막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침착하고 아주 의연한 듯 보여요. 이들은요,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라고 단순히 말을 못해요. 대신에요, 엄마가 딸의 가방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라고 도덕 선생님 같이 말하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말을 해도 후련하지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뻥 뚫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감정은요, 다른 말로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접촉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가 뭔지를 모르게 되죠. 완벽주의는요, 한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예요. 그러니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이 어디 쉽겠어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완벽주의 자체에는요, 긍정적인 기능들과 매력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과와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의 조직 문화 속에서 완벽주의자들이요,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또 유익한 존재로 부각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벽주의를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쉽나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란 갑옷을 입고 사시면서 행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신다면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나를 짓누르는 그 완벽주의란 갑옷을 좀 벗어보자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란 갑옷을 벗는 것이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어쩌면 완벽주의의 갑옷을 완전히 벗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 완벽주의 갑옷의 그 무게부터 조금 줄여보자고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 스스로 그 완벽주의 갑옷 겉에 달아놓은 여러 가지 장식물들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것들부터 하나하나 좀 떼어내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한쪽 발을 갑옷에서 슬쩍 빼보는 거예요. 물론 한쪽 발을 뺀 상태에서 어정쩡 걷게 되면요, 무지 힘들 거예요. 갑옷을 질질 끌게 되면서 너무 힘드니까 다시 갑옷 속으로 냉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완벽주의를 좀 더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